사실 그런 생각을 했거든. 네.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다음 대통령이 공약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중임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개헌하겠다. 이걸 공약으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난 찍어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사실. 자, 문화일보. 이 대통령 1호 국정과제 4년 연임 개헌 띄웠다. 야, 요거 무슨 말인가. 이거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네. 오늘 이제 국무회의 의견 안건 중에서 지난번에 국가기획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과제를 이제 123개를 이제 정했단 말이에요. 네. 그걸 오늘 이제 확정하는 그런 의결 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궁금해 하실 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제 잘 안 나와 있었어요. 이를테면 오늘 4년 연임제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됐지. 그러니까 123개 국정과제 이거 좀 보여주세요. 목록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당시에. 네. 그래서 정치 분야 19개, 국민주권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실제로 구체화돼서 확정된 겁니다. 네. 그게 바로 헌법 개정 4년 연임, 그리고 고 연임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적용이 안 돼.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당대에는 적용을 안 시키는 걸로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회적 합의 논의에 따라 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짜요? 왜냐면 다 헌법도 결국 국민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네. 투표도 국민이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당대에는 안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지만 네. 그 부분은 국민적 합의가 갖추어진다 그러면 다른 얘기죠. 오. 특히나 이제 이런 내란 극복과 어떤 엄청난 갈등을 극복하고 만약에 슬기롭게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면 또 국민들의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건데. 뭐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발언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4년 연임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네. 그러면 이 문제를 제기할 당시의 대통령이 왜 배제가 돼야 되지? 이게 국정 연속성이 다음 대통령 때부터 중요해지는 건 아니잖아. 네. 요것도 그러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를테면 예외 규정이라든가 별도 부칙을 통해서 당해년도 대통령부터 가능하도록 국민들이 원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럼요. 저는 여태까지 이건 아니지 않나,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능할 수 있는. 역사적 연원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흑역사 때문에 지금 5년 단임이 된 겁니다. 그렇죠. 독재 때문에. 예, 독재 때문에 그래서 7년 단임을 만들었다고. 프랑스가 7년 단임이었어요, 과거에. 87체제, 87체제잖아요. 87년 6.29 선언 이후에 대한민국 제9차 개정을 통해서 지금 6공화국이 열렸습니다. 공화국 기준으로 6번째, 헌법 본문이 바뀐 게 6번째예요. 9번 개정 중에 3번은 부칙이 바뀐 거고, 그래서 전문 10장 130조 부칙 6조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면서 그 사이에 사실은 7년 단임의 독재 역사, 그걸 조금 줄여서 5년 단임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글로벌 최강국들을 한번 보세요. 중국이요. 5년 단위에서 10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제 15년이 개런티돼 있고 20년 할지 그건 이제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뭐 러시아 푸틴은 뭐 워낙 장기적으로 이제 온 거고, 미국 4년 중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연임도 가능하고 중임도 가능한 나라입니다. 중임이 연임보다도 확장된 개념이죠. 중임은 예를 들어 이제 한번 건너뛰고 또 할 수 있고 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대한민국만 5년 단임으로 해놨고요. 대부분 세계적인 선진국들이 조금 더 깁니다. 다만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오는 측면이 있죠. 자, 그러면 시대적으로 봤을 때 IT나 AI나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하는 데에 굉장히 긴 시간들이 걸려요. 그걸 실현하는 데까지. 그래서 그 뒤에 쭉 성장한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4년 중임이나 5년 단위에서 10년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일본 전국을 잘 보세요. 굉장히 짧죠. 1년에 4번씩 총리가 바뀌는 때도 있어요. 일본에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원내각제를 얘기할 때 아직은 상대적으로 시기상조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국민성이 어떤 때 보면 되게 화끈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4번씩 바뀔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면 영속성이 담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으로 우리의 역사적인 어떤 흑역사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제는 이 내란을 잘 극복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K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면 롱텀 베이스에서 AI나 로보틱스나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또 글로벌 경쟁을 장기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또 그런 최고 지도자 그룹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야, 지금 뭐 게시판이 엄청나게 뜨겁네요. 이재명 대통령 연임 적용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 가자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저 자신도 사실 정치적 상상력이 상당히 제한돼 있구나라고 반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상호 반성하라, 공부 좀 하시오, 이런 분들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저는 당해년도에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게 국민 주권 시대인 만큼 국민들이 원한다면 또 별도로 더더군다나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만약에 이제 개헌은 사실은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계륵이거든요. 왜냐하면 개헌은 블랙홀이에요. 다른 걸 다 빨아들여서 국정 동력 같은 게 엉뚱하게 상실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헌을 아젠다로 던지는 시점이 언제일까잖아요. 빠르게 힘 있을 때 한다 그러면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면 1년 차밖에 안 되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아젠다를 그게 다 빨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번 총선쯤이 사실은 시점으로는 좋을 수 있는데 또 그때는 약간 동력이 빠질지도 늦죠. 몰라요. 너무 늦죠. 그래서 요게 이제 딜레마가 있죠.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 지방선거에 던진다. 그러면 임기 단축을 하면서 개헌한다. 그러면 8년이 아니라 한 7년이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대 대통령도 적용하는 것도 충분히 논의를 해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네. 왜냐하면 너무 짧아. 네. 오케이. 좋습니다. 요거 우리 또 고발뉴스가 매우 또 선제적이고 선두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했거든. 네.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다음 대통령이 공약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중임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개헌하겠다. 이걸 공약으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난 찍어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사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지금 헌법 개정을 통해서 연임 규정 만들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해드리겠다. 국민이 원한다면. 그러니까 상당히 최종적으로 국민 반가운 투표로 상상력이 확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택을 최고 주권자의 정점에 있는 국민이 선택하면. 자, 그럼 대충 예상컨대 지방선거 시점과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여기 공론화가 시작이 돼야 될까요? 만약에 지방선거로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공고하고 내용을 공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절차가 개헌에 있으니까. 대한 내용을. 그러면 사실은 이제 연초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빡빡합니다. 그러네. 굉장히 빡빡합니다. 좀 서둘러야겠습니다. 일하는 젠프, 또 오늘은 어떤 일이 대통령실에서 일어났는지. 자, 한겨레입니다. 산재, 경제제재 강화, 현대차 질식사에 적용된 3천억 원 과징금. 저는 이게 진짜 사이즈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이 정책을 이해하고 따라가려면 저도 이게 아직 부족해. 난 3천만 원인 줄 알고 3천억입니다. 3천억. 야, 이 정도 되면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중대재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이게 연동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업들로서는 굉장한 심리적 위하, 그야말로 이제 겁을 먹게 되는 거고 사전 예방적인 기능을 강화하게 됩니다. 오히려, 네. 네, 그런가 연합뉴스. 1차 소비 쿠폰 전 국민 99% 신청, 총 9조 693억 원 지급. 네, 그리고 이달 22일부터 국민 90%에 1인당 10만 원 2차 소비 쿠폰 지급합니다. 이게 실제로 소비 심리는 물론이고 기업체의 투자 심리까지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얘 봐, 얘. 국민 99%가 9조 원 받았는데 이준석 난 안 받았다. 어쩌라고. 먹고 살만한 놈이네, 이놈은.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안 받았나? 어쩌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쩌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진짜 도움이 안 되는. 자, 그런가 하면은 헤럴드 경제. 조현 외교 17일 방중, 시진핑 에이픽 초청 주목. 야, 근데 저는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위기 국면에 활동성 있게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진짜 필요한 시기에 우리 300명 억류되어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외교장관이 날아가가지고 항의하고 석방해 오고 이런 것들 보면서 대통령이 달라지니까 국무위원들도 달라지네.
원래 외교부 장관이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조용한 그러니까. 외교를 주로 지향해왔죠. 헛기침만 이러고 다니고. 외교를 하는지 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아주 원로들이 또 많기도 했죠,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액티브하게 통상까지 같이 한미 협상 이런 거를 전방위적으로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정말 액티브하게 하고 있는.